충고시의 오래된 탁구장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이옥순 할머니는 구석에서 바닥을 조용히 쓸고 있었다. 그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옥순의 귀를 파고들었다. 대충 청소하고 빨리 나가세요. 내일 애들 중요한 시합이 있으니까요. 할머니 때문에 애들이 구청 대표에서 떨어지면 책임지실 거예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오병철 감독이었다. 그의 말투에는 명령조가 섞여 있었다. 옥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아니요. 지금은 청소 시간인데 제가 그만하라고 하면 그냥 알겠다고 하면 되나요? 저 여기 탁구부 감독이에요. 아시겠죠? 아, 네. 죄송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더 힘주어 쥐었다. 손끝이 저릿했다. 그 모습을 본 충고 탁구부 선수들의 시선도 따가웠다. 그러던 중 한 선수가 장난스럽게 탁구공을 굴려 옥순 쪽으로 던졌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할머니. 근데요, 빨리 나가주세요. 저희 탁구 쳐야 해요. 아, 탁구가 뭔지 못 푸시나요? 주장 박성우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탁구공은 옥순의 발 앞에 멈췄다. 그건 탁구공이라는 거예요. 청소만 하지 마시고 중요한 사람인지도 알아주세요. 그래야 할머니가 지금 청소하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민폐인지 아시겠죠? 옥순은 박성호의 조롱 섞인 말에 대답 없이 조용히 무릎을 꿇고 탁구공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공을 탁구대 위에 올려놓았다.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 속에는 묻어둔 상처와 아픔이 깊이 드리워져 있었다. 됐으니까 이제 그만 나가세요. 오병철 감독의 말에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체념은 분명했다. 선수들은 키득거렸다.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옥수는 몸을 돌려 조용히 청소 도구를 챙겼다. 주름진 손에 걸레와 빗자루를 쥔 채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 순간 구석에 앉아있던 지훈과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날 저녁 선수들이 모두 떠난 텅 빈 탁구장에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었다. 이옥수는 여느 때처럼 구석에서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경기장 한쪽에서는 손자 이지훈과 라켓을 정리하며 묵묵히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은 충고 탁구부 주니어 선수였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잠시 후 지훈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 여기서 왜 일하세요?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요. 옥수는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잠시 손을 멈췄다. 고요한 탁구장 안에 그 질문이 맴돌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야, 나는 그저 이곳이 좋아. 아이들이 웃으며 탁구 치는 모습, 그게 참 보기 좋아서 그러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와 억울함이 남아 있었다. 근데 할머니, 이렇게 무시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솔직히 할머니가 여기서 청소하는 게 너무 창피해요. 애들한테 말도 못하겠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옥순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잠시 입술을 꾹 다물더니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네 마음은 이해해. 할머니가 너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네가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구나. 지우는 그제야 자신의 말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다. 아, 할머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기도 하고 할머니가 무시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옥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주름진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과 무게감에 지훈는 말문이 막혔다. 지훈이야, 괜찮아. 네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넌 아직 어리고 너 나름의 자존심도 있으니까. 할머니는 네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지훈은 그 따뜻한 말에
더욱 미안함이 밀려왔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작게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할머니. 옥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미안할 것 없어. 여기서 아이들이 즐겁게 탁구 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했는데, 그게 우리 손자한테 기분 나쁜 일이었다면 그만해야지. 이번 달까지만 여기서 일하고 그만둘게. 탁구장 한가운데 두 사람의 대화는 고요한 공기 속에 흩어졌다. 지우는 그 순간 자신이 할머니를 얼마나 이해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큰 아픔을 가슴속에 숨기고 살아왔는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구청 대표 선발전이 열렸다. 지역에서 손꼽히는 선수들이 모두 모였다. 관중석에서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웅성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이 경기는 전국 대회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누구에게나 중요한 자리였지만 지훈에게는 특히 절실한 무대였다. 지훈은 손에 쥔 라켓을 꼭 잡고 있었다. 경기를 준비하는 동안 그의 곁을 지키는 이는 할머니 이옥순이었다. 지훈야,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지훈은 긴장된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오늘은 꼭 이겨야 해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심이 묻어 있었다. 할머니는 그의 뺨을 살짝 쓰다듬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말어, 지훈야. 내가 네가 어떻게 쳐왔는지 다 봤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만 하면 돼.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굳은 다짐이 가득 차 있었다. 기억해. 탁구는 마음으로 치는 거란다. 상대가 어떤 공을 보내든 끝까지 집중해서 마지막까지 보고 쳐야 해. 포기하지 않으면 공도 널 배신하지 않을 거야. 지훈은 할머니의 깊은 조언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네, 할머니. 끝까지 집중할게요. 그러나 경기 시작 직전 불길한 기운이 경기장에 감돌았다. 코트 가장자리에서 분주히 움직이던 오병철 감독이 지훈을 찾아왔다. 지훈이야? 큰일 났다. 지훈은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음을 알아챘다. 무슨 일인데요? 태양가 방금 연습하다 발목을 삐었어. 병원으로 가야 한다더라. 오늘 경기는 못 나가겠대.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태양은 그의 복신어였다. 몇 달간 맞춰온 호흡은 이 경기의 가장 큰 무기였는데 파트너가 빠지면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럼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농단 수정할 수 있죠? 오, 감독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명단은 이미 제출됐고 대회 규정상 경기 시작 전에 수정할 수 없어. 명단에 없는 선수는 출전 못해. 지훈은 멍하니 시선을 떨궜다.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감독은 난처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선수를 등록해두긴 했는데 그게 누군데요? 누구라도 괜찮아요. 수부! 할머니야, 우리 학교 선수부가 부족하잖아. 대회 규정상 명단을 채우려고 그냥 넣은 거야. 지훈의 얼굴이 경직됐다. 할머니요? 이 순간이 더욱 잔인하게 느껴졌다. 지훈의 눈동자에는 불가능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는 무력감이 스쳤다. 할머니가 어떻게 탁구를 쳐요? 그냥 저한테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준비한 대회인데. 그때 지훈의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이야, 내가 한번 나가볼까? 고개를 돌리자 이옥순 할머니가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무슨 소리세요? 이건 그냥 규정 때문에 적어놓은 거잖아요. 진짜로 경기에 나가시게요? 지훈이야? 이 청소부 할머니가 너희 할머니야? 감독이 놀란 눈으로 이옥순을 쳐다보았다. 그동안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스스로도 잘 알기 때문이었다. 아, 할머니 죄송합니다. 이옥순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감독님. 그보다 지훈과 경기에 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감독은 어깨를 으쓱했다. 규정상 명단에 없는 선수는 출전할 수 없어요. 할머니와 뛰든가 아니면 포기하든가 둘 중 하나예요. 지우는 깊은 숨을 삼켰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옥수는 지훈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걱정 마. 할머니도 탁구 좀 쳐봤단다. 그 순간 지훈은 처음으로 할머니의 손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굳은 살을 감지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한 예감이 스쳤다. 알겠어요, 할머니. 그냥 할머니랑 좋은 추억 만든다고 생각할게요. 뭐, 할머니도 무리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놀아요. 알겠다. 같이 놀아보자구나. 탁구장은 이미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관중석 여기저기서 웅성거림과 탁구공 소리, 선수들의 짧고 빠른 호흡이 뒤섞였다. 그러나 그 소란 속에서 이옥순 할머니가 라켓을 들고 경기장 한쪽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듯했다. 저게 뭐야? 누군가의 조용한 속삭임이 탁구장에 스며들었다. 이내 웃음소리가 퍼졌다. 할머니가 경기를 하겠다고? 설마 농담 아니야? 관중석 곳곳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며 수군거렸다. 비웃음과 조롱이 퍼지는 순간 같은 구절 사이로 비난이 터져나왔다. 야, 지은 완전 미쳤나봐. 아무리 그래도 청소부 할머니랑 경기를 나간다고? 이 정도면 학교 망신 아니냐? 야, 이거 영상 찍어놔. 경기 시작도 전에 이런 코미디가 터질 줄이야. 지훈는 뒤에서 들려오는 조롱 섞인 목소리에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덜덜 떨렸다. 그냥 포기할까?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때 할머니의 손이 조용히 그의 어깨에 닿았다. 지훈이야. 잔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지웃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들 비웃고 있어요. 우리 그냥 포기해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포기하기엔 아직 이른걸. 일단 쳐보고 포기해도 돼.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깊은 주름 사이로 단단한 결심이 엿보였다. 그 말을 들은 지우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주변의 비웃음이 점점 멀어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관중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마치 두 사람만이 경기장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때 지우나 할머니를 상대할 두 선수가 천천히 경기장으로 걸어 들어왔다. 관중석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이미 지역 내에서 실력으로 유명한 선수들이었다. 첫 번째로 모습을 드러낸 이는 서하준이었다. 38세로 수차례 전국대회에서 복식 우승을 차지한 기록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의 걸음에는 자신감이 묻어났고 라켓을 쥔 손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번에도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야. 관중들 사이에서 누군가 중얼거렸다. 서하준 옆에는 박태양, 24세의 젊은 선수가 서 있었다. 그는 빠른 스피드와 날카로운 감각으로 주목받는 선수였다. 태양야, 오늘은 손도 안 대고 끝내자. 상대가 할머니잖아. 서하준과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박태양가 자신만만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네, 형님. 빨리 끝내고 저녁이나 먹으러 갑시다. 두 선수는 라켓을 들어 가볍게 맞부딪혔다. 상대를 압도하려는 굳은 결의가 라켓의 마찰음 속에 녹아들었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처음 공을 서브한 것은 서하준이었다. 그의 손에서 뻗어나온 공은 예리한 칼날처럼 빠르게 네트를 넘어왔다. 공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지훈과 재빠르게 몸을 날리며 리턴했다. 공이 튕겨나갔고 박태양가 잽싸게 받아 넘겼다.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 이옥순이 움직였다. 주름진 손이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번개처럼 라켓을 휘둘렀다. 짧은 순간 몸이 바닥을 스치는 듯 낮게 기울어졌고 다음 순간 강렬한 스매시가 상대 코트를 향해 내리꽂혔다. 팍! 순간적인 침묵. 공은 정확히 박태양의 발 앞에 떨어졌다. 너무 빠르고 정확해서 그는 손도 대지 못한 채 멍하니 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옆에 있던 지훈도 당황했다. 할머니, 관중석에서
한 사람의 짧은 탄성이 들렸다. 어? 뭐야? 박태양은 당황한 듯 서하준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서하준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운이 좋았네. 뭐, 그런 일도 있지. 그들은 다시 준비 자세를 취했다. 이번에는 박태양의 서브였다. 날카롭게 꺾이는 회전이 걸린 공이 할머니 앞에서 바닥에 떨어지려는 찰나, 탁! 지훈과 빠르게 몸을 날리며 받아냈다. 강한 스매시로 넘기진 않았지만 정확한 리턴이었다. 공은 깔끔히 네트를 넘어 다시 박태양에게 돌아갔다. 그는 망설임 없이 강한 스핀을 넣어 공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때였다. 할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라켓을 휘둘렀다. 드라이브. 공은 낮고 날카롭게 휘며 상대 코트 모서리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공이 코트에 튕기는 순간 특유의 날카로운 스핀이 걸리며 박태양의 라켓을 비껴갔다. 아, 뭐야 이거? 박태양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라켓을 내려다보았다. 이번엔 관중석에서도 명확히 들리는 술렁임이 퍼졌다. 저게 진짜야? 할머니 맞아? 어떻게 저 드라이브를... 태양과 서하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묘한 긴장감이 떠올랐다. 말도 안 돼. 서하준과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방심의 여유가 보이지 않았다. 경기가 이어졌다. 서하준의 빠르고 강한 서브, 지훈과 재빠르게 공을 리턴했다. 박태양과 파워풀한 스매시로 응수했다. 그 순간 할머니가 다시 움직였다. 공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 그녀의 손이 공을 정확히 받아냈다. 공은 깔끔하게 네트를 넘어 상대의 허를 찌르는 완벽한 각도로 떨어졌다. 점수 3대 0. 경기장은 점점 이상한 공기에 휩싸였다. 처음에 비웃음은 사라지고 혼란과 충격이 경기장을 메우기 시작했다. 뭐야, 저 할머니 설마 선수 출신이야? 그 순간 이옥순의 눈앞에는 지금의 경기장이 아닌 오래된 기억 속 작은 집안이 펼쳐졌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창밖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연한 봄바람이 커튼을 희미하게 흔드는 고요한 오후, 오래된 나무 마루 위에는 작고 낡은 탁구 테이블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젊은 이옥수는 편안한 차림으로 라켓을 쥐고 있었다. 그 앞에는 어린 딸이 두 손으로 라켓을 꼭 쥔 채 눈을 반짝이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오늘은 내가 이길 거야. 딸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옥수는 딸의 당찬 모습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수진이가 한번 해볼까? 딸은 기세 좋게 공을 위로 던졌다. 작고 둥근 탁구공이 공중에서 느리게 회전하며 떨어졌고 딸의 작은 손이 라켓을 힘차게 휘둘렀다. 탁! 공은 테이블 위로 튕기며 넘어왔다. 이옥수는 무의식적으로 공을 받아쳤지만 딸의 기세에 맞춰 살짝 힘을 빼고 넘겨주었다. 받아라! 공이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살짝 빠르게. 이옥수는 제법 있는 스매시로 가볍게 넘겼다. 우와, 진짜 멋있다. 엄마, 저렇게 빠른 공도 칠 수 있어? 이옥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연습하면 수진이도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공이 끝까지 어디로 오는지 지켜보는 거야. 중간에 포기하면 절대 칠 수 없단다. 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정말, 그럼 나도 엄마처럼 될 수 있어? 이옥수는 잠시 멈칫했다. 딸의 맑고 순수한 눈망울이 너무도 사랑스러웠다. 그녀는 딸의 땀에 젖은 작은 손을 잡았다. 그럼 우리 수진이는 분명 엄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수진은 기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줘. 나중에 내가 잘하게 되면 엄마랑 꼭 큰 경기장에 같이 가는 거야. 이옥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엄마가 꼭 함께 갈 거야. 이옥수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따뜻한 체온, 가벼운 숨결, 그 작은 손길의 온기가 마음 깊이 새겨졌다. 그 순간 평화롭고 따뜻한 시간이 방 안을 감쌌다.
다음날 이옥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작은 방에서 탁구 라켓을 닦았다. 낡고 오래된 라켓은 마치 삶의 무게만큼이나 달아 있었다. 오늘은 국가대표 선발전. 그녀에게 이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다. 이것만 이기면 우리도 좀 숨 쉴 수 있을 거야. 이옥수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라켓을 꽉 쥐었다. 오랜 시간 동안 탁구는 그녀의 삶에서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탁구로 생계를 이어가던 이옥순의 삶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딸 수진과 단둘이 살아가며 생활비, 집세, 식비 등 모든 것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이 경기를 이기면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정부 지원금과 스폰서 후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엄마, 오늘은 꼭 이겨야 해요. 어린 수진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꼭 이길게. 우리 이기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자. 딸과 함께 탄 택시 안에서 이옥수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아직 어린 나이에 세상의 무게를 알기엔 너무 어린 딸이었다. 엄마, 오늘 이기면 우리 이사 갈 수 있어요? 그럼 따뜻한 집으로 가자. 나만의 방도 있는 집으로. 창밖으로 빗방울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옥수는 딸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오늘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날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 약속을 산산조각 냈다. 갑작스런 경적 소리, 차량이 미끄러지는 소리,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충격. 엄마, 차가 옆으로 튕겨나갔다. 충돌과 함께 시간이 멈춘 듯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이옥수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딸을 확인했다. 수진아, 괜찮니? 딸은 미동도 없었다. 창백한 얼굴이 가슴을 찔렀다. 안 돼. 수진아, 버텨야 해. 이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딸을 끌어안았다. 조금만 더. 병원에 가면 괜찮아질 거야.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고 그녀의 흐느낌이 빗소리에 묻혀갔다. 응급차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차가운 손을 꼭 붙잡았다. 구급차 안붉은 불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스쳐 지나가며 공포와 절망을 더 짙게 드리웠다. 괜찮아, 수진아. 엄마가 옆에 있어. 그녀는 간절히 속삭였지만 딸의 얼굴은 창백할 뿐이었다. 작은 가슴이 희미하게 오르내릴 뿐. 눈꺼풀은 무겁게 닫혀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들것을 번개처럼 밀며 응급실로 향했다. 옥수는 필사적으로 뒤를 따랐으나 차가운 응급실 문 앞에서 멈춰야 했다. 의료진이 문을 닫는 순간 그 차가운 철문이 그녀의 심장을 두드리는 듯했다. 옥수는 문 앞에 주저앉았다. 마른 바닥에 손을 짚고 고개를 떨군 채 속으로 되뇌었다. 수진아, 버텨야 해. 엄마는 아직 널 포기할 수 없어.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딸과의 짧은 대화였다. 경기장으로 가는 길에 수진이 웃으며 했던 말. 엄마, 오늘 꼭 이겨야 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금메달 따는 것 줘. 그 작은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앉아있는 곳은 경기장이 아닌 병원의 차가운 복도였다. 가슴 속에서 불안과 절망이 소용돌이쳤다. 옥수는 병원 앞 공중전화 박스로 갓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었다. 다이얼을 돌리는 소리가 그녀의 눌린 심장을 쓸어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옥수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코치님, 저예요. 옥순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옥순이, 지금 어디야? 경기 시작 30분 전이야. 왜 아직도 안 와? 옥수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코치님, 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병원이에요. 많이 다쳤어요. 순간 침묵. 하지만 그 짧은 틈을 가르며 코치의 냉정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금 어딘데? 병원이요? 상황이 어때?
일단 치료실에 들어갔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코치는 옥순을 다그치며 말했다. 병원에 데려다 줬잖아. 그럼 이제 와야지. 시간이 없어. 코치님, 수진이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자 코치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하고 매서워졌다. 지금 딸 곁에 있으면 뭐가 바뀌는데? 넌 지금 경기장에 있어야 해. 이게 네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야. 이 경기를 놓치면 넌 끝이야. 탁구 인생도 너희 집도 다 끝이라고. 그럼 딸이랑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옥수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에 숨이 막혔다. 코치의 말은 가혹했지만 현실이었다. 수진을 위해서라도 이 경기에서 이겨야 했다. 그래야 그녀와의 미래도 지켜낼 수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마지막으로 병원 건물을 돌아봤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꼭 이겨서 다시 올게.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지쳐 있었다. 하지만 코트 위에 서자 모든 감정은 순간 사라졌다.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 상대팀의 냉소적인 시선도 그녀의 귀에 닿지 않았다. 오직 경기만이 존재했다. 경기가 시작되었다. 처음 몇 라운드, 그녀는 묵묵히 경기에 집중했다. 긴장으로 굳었던 손이 서서히 풀리며 숨겨진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상대의 빠른 서브를 단번에 정확히 받아내며 첫 점수를 따냈다. 다음 라운드에서도 그녀는 정확한 드라이브로 상대를 압도했고 공은 깨끗한 곡선을 그리며 상대의 빈틈을 찔렀다. 옥순에게 이 경기는 단순히 승리만이 목적이 아니었다. 자신이 걸어온 인생과 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렇게 옥순은 경기를 이겼다. 손에 쥔 라켓이 남아있었고 머릿속에는 온통 수진 생각뿐이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옥수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다급히 물었다. 저기요, 강수진. 제 딸이 여기 있었는데 어디 있죠? 괜찮나요?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잠시만요. 아,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서 큰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기록이 있네요. 이신종 병원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옥수는 당황했다. 이송됐다고요? 제 아이 상태가 안 좋은데 보호자도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렸다고요? 아이가 옮겨진 지 꽤 됐어요. 어서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옥수는 곧장 병원 문을 박차고 나왔다. 발걸음이 휘청였지만 멈출 수 없었다. 급히 택시를 부르려 했지만 지나가는 택시가 보이지 않았다. 정신없이 거리를 뛰어다니다 겨우 택시 한 대를 잡았다. 이신종 병원으로요.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제발요. 차 안에서 손을 꽉 쥔 채 눈물이 흐르는 것도 모른 채 수진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곧 갈게. 이신종 종합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옥수는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다. 여기요. 제 아이가 이송됐다고 들었어요. 어디 있나요?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하지만 데스크 직원의 대답은 냉정했다. 죄송하지만 저희 병원에 그런 환자 기록이 없습니다. 옥순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럴 리 없어요. 아까 분명 여기로 옮겼다고 했는데 다시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기록을 다시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멍해진 옥수는 몸을 떨며 첫 번째 병원으로 돌아갔다. 왜 잘못된 정보를 준 거예요? 제 아이가 어디로 간 거냐고요? 그때 담당 간호사가 다급히 달려왔다. 아, 그러니까 이신종 종합병원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예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산 입력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옥순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럼 어디로요? 지금 당장 알려주세요. 하지만 병원 측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했다. 저희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보호자님도 같이 찾아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옥수는 수진을 찾아 며칠을 헤맸다.
병원마다 찾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었다. 제 딸이 여기로 왔다고 들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작은 여자아이예요. 이름은 강수진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멀어졌다. 병원에서도 처음엔 열심히 찾는 척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관심을 잃었다. 그렇게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 이후 옥수는 탁구 라켓을 다시 쥐지 않았다. 혼자 힘겹게 살아가던 어느 날 우연히 부모 없이 홀로 남겨진 지훈을 만났다. 옥수는 지훈을 보자 수진이 떠올랐다. 수진이도 어딘가에서 지훈처럼 혼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훈을 외면할 수 없었던 옥수는 결국 그를 집으로 데려와 키우기로 결심했다. 지훈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탁구에 흥미를 보였다. 공을 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옥수는 잃어버린 딸 수진의 기억을 떠올리곤 했다. 마음이 아팠지만 지훈의 꿈을 꺾고 싶지는 않았다. 옥수는 힘든 형편에도 일자리를 늘리고 청소일을 더 열심히 하며 지훈의 탁구 연습을 뒷바라지했다. 옥순의 눈앞에 펼쳐진 과거의 장면이 서서히 희미해졌다. 딸과 함께 웃으며 탁구를 치던 따스한 기억, 눈물로 얼룩진 병원 앞의 기억, 지훈과 함께한 순간들이 안개처럼 사라지며 현실이 또렷해졌다. 그리고 지금 옥순의 손에는 다시는 즐겁지 않을 것 같았던 라켓이 쥐어져 있었다. 땀과 열기로 가득 찬 경기장, 관중들의 웅성거림이 다시 귀에 들어왔다. 공이 튕기는 소리와 함께 복식 경기가 재개되었다. 지훈과 상대편의 빠른 서브를 받아내자 공이 날카롭게 옥순 쪽으로 왔다. 옥순은 반사적으로 몸을 낮추고 재빠르게 라켓을 휘둘렀다. 쾅! 완벽한 스매시가 코트를 가로질러 상대 코트 한복판에 꽂혔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저 소리 말도 안 돼. 저 나이에 어떻게 저런 스매시를. 관중들은 숨을 죽였다가 곧 폭발적인 환호를 터뜨렸다. 와! 지훈은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옥순을 바라봤다. 자신의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처럼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할머니, 반면 상대편 박태양과 서아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태양과 이를 악물었다. 정신 차려, 서아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하지만 다음 라운드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상대팀이 서브를 넣었고 지훈가 깔끔하게 넘겼다. 공은 서아준의 스매시로 돌아왔지만 옥순이 재빠르게 라켓을 휘둘러 강력한 드라이브로 응수했다. 공은 낮게 깔리며 상대 코트 구석으로 파고들었다. 서아준가 몸을 던졌지만 공은 이미 코트에 맞고 튀어올랐다. 점수판이 뒤집혔다. 9대2. 관중석은 폭발적인 함성으로 가득 찼다. 옥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손에 쥔 라켓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다. 마지막 세트, 매치 포인트. 박태양가 마지막 집중력을 끌어모아 강력한 서브를 날렸다. 공은 지훈 쪽으로 향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공을 받아냈다. 공이 상대 코트로 넘어가자 박태양가 빠르게 스매시를 준비했다. 쾅! 강력한 스매시가 옥순을 향해 날아왔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옥순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공이 궤적을 끝까지 따라갔다. 공이 라켓에 맞는 순간 시간이 느려지는 듯했다. 팍! 완벽한 타이밍의 리턴 스매시. 공은 박태양의 허를 찌르듯 빠르게 코트를 가로질렀다. 끝났다. 점수판은 11대 2 완승으로 마무리되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경기 종료. 충고 지훈. 옥순 선수팀의 승리입니다. 라는 선언이 울렸다. 경기장은 환호로 터져나갔다. 지훈은 눈시울이 붉어져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진짜 멋있었어요. 옥순은 조용히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 상대편 박태양과 서아준가 조용히 다가왔다. 박태양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한 수 배웠습니다. 대단하세요. 옥수는 고요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관중들의 함성이 한층 더 커졌다. 모두가 할머니의 손끝에서 피어난 전설적인 순간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경기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열기와 환호, 경이로움이 뒤엉킨 공간에서 사람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 중심에 라켓을 쥔 채 서 있는 옥수는 조용했다.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지훈의 기쁨 어린 얼굴, 입을 벌린 코치 오병철, 믿을 수 없다는 관중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때 계단 아래로 급히 내려오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슈트를 입고 목에 기자증을 건 그는 흥분과 호기심이 교차한 표정이었다. 어르신, 혹시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옥수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다. 남자가 정중히 허리를 숙이며 다가왔다. 김정은입니다. 스포츠타임즈 기자예요. 오늘 경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요. 잠깐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나요? 옥수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 앞에 공개될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이미 수많은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궁금증, 존경, 경이로움이 뒤섞인 눈빛들. 옥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정우는 마이크를 들고 준비를 마쳤다. 사람들이 하나둘 경기장 중앙으로 모여들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순간 주변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정말 감동적인 경기였습니다. 탁구 실력이 예사롭지 않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잘 치시는 걸까요? 옥수는 잠시 마이크를 바라보았다. 그 작은 기계에서 나올 목소리가 과거의 자신을 불러낼 것 같았다. 침묵이 길어졌다. 관중들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숨을 삼켰다. 옥수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실 저는 오래전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탁구가 제 인생의 전부였죠. 경기장은 숨이 멎은 듯 고요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눌러왔던 감정이 스며 있었다. 국가대표였다고요? 김정훈 기자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담겼다. 옥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갔다. 그때는 정말 모든 걸 걸고 뛰었죠. 탁구가 제 전부였으니까요. 꿈도 희망도 저라는 사람의 전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관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김정우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다음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어르신, 국가대표까지 하셨다면 왜 탁구를 일찍 그만두신 건가요? 솔직히 이옥순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질문에 옥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순간 그녀의 눈앞에 오래된 기억이 번졌다. 잊을 수 없는 과거, 마음 깊이 묻어둔 그날의 슬픔과 고통이 심장을 조여왔다. 옥수는 마이크를 꼭 쥐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 이야기는 참 오래된 일이네요.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모두가 이어질 이야기를 기다렸다. 옥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울림은 경기장 전체를 감쌌다. 탁구는 제 인생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라켓 하나로 세상을 버텼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딸과 함께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르러 경기장에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옥순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다. 비를 가르던 차, 갑작스러운 충격, 피로 얼룩진 작은 손이 떠올랐다. 딸이 많이 다쳤는데 저는 딸을 두고 경기를 치르러 갔어요.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죠. 옥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삼켰다. 관중석에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그녀를 놓쳐버렸어요.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목소리가 잠시 끊겼고 경기장은 고요 속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날 이후로 저는 라켓을 내려놨어요.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경기장에 나간 사이 제 딸은 저를 기다리다 사라졌으니까. 숨죽여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흐느낌이 들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간 감춰왔던 슬픔과 죄책감이 담겨 있었다. 혹시 이 기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옥수는 마이크에서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듯 말했다. 제 딸 수진이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엄마가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고 싶어요. 너무 늦었지만 한 번만이라도 꼭 만나고 싶다고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끝났을 때 경기장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그때였다. 조용히 흐르던 공기 속에서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엄마? 낯선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군중 속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긴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고 차분한 정장을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단단히 담은 입술과 떨리는 눈동자 사이로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수진이었다. 그녀의 눈이 옥순을 꿰뚫듯 바라보았다. 옥순의 시야에도 오직 한 사람만 선명히 들어왔다. 나측지만 낯선 얼굴. 그러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 눈동자, 그 떨림. 수진이. 목소리가 바람처럼 떨렸다. 오랜 세월의 무게, 죄책감, 희망,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옥수는 말을 잃은 채 서 있었다. 눈가가 점차 젖어갔고 떨리는 입술이 굳어졌다. 엄마 맞아요? 그 한마디에 옥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수진아, 손을 내밀었지만 닿지 않았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수진은 천천히 한 걸음 다가왔다. 정말 엄마 맞아요. 우리 엄마 이옥순 맞아요? 옥순의 눈가에서 굵은 눈물이 흘렀다. 맞아. 수진아, 내가 어떻게 널 잊겠니? 난 그날 이후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내가 사라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널 찾았어. 수진은 눈을 감았다. 저도 찾았어요. 어렸지만 기억 속 엄마는 항상 따뜻했어요. 저를 안아주던 손길, 저에게 했던 말들. 옥수는 수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널 지키지 못했어. 그날 내가 다쳤을 때 병원에 두고 경기에 나갔어. 너무 바보 같았지. 하지만 그 경기가 우리 삶을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 미안하다, 수진아. 국가대표가 되면 더 이상 힘들지 않고 너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수진의 어깨가 떨렸다. 그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어요. 저는 엄마가 저를 버린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입양된 후 새 부모님 밑에서 살았어요. 그분들도 좋은 분들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항상 비어 있었어요. 미안하다, 수진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미안해.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그만 괴로워해요. 이제 알았어요. 그때 엄마도 너무 힘들었을 거라는 걸. 옥수는 눈물을 삼키며 수진을 꼭 끌어안았다. 옥수는 수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이제 다시는 널 놓치지 않을 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다. 엄마, 저도 용서해요. 우리 둘 다 지금부터라도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긴 세월 쌓인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갔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어떤 말도 필요 없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동이 경기장을 채웠다. 옥순과 수진의 재회는 잃어버린 시간마저 치유할 만큼 뜨거운 감정과 진심이 깃든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명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짝! 그리고 또 한 사람! 짝짝! 탁구장은 점차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처음엔 한두 명의 박수가 퍼지더니 이내 경기장을 가득 메운 모든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쳤다. 김정훈 기자가 눈가를 훔치며 중얼거렸다. 이건 그 어떤 승리보다 값진 순간이야. 코치 오병철 역시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탰다. 그의 눈에도 작은 물기가 맺혀 있었다. 지훈도 울컥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박수를 치며 소리쳤다. 옥순과 수진은 서로를 꼭 안고 주변에서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에 조금씩 고개를 들었다. 옥순이 수진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네. 네가 나를 다시 찾아와줘서야. 고맙다, 수진아. 수진도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와 함께라서 정말 행복해요. 우리 이제는 같이해요. 사람들의 박수는 점점 커졌다. 경기장을 가득 채운 따뜻한 응원의 물결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랜 아픔과 이별의 그림자를 떨쳐냈다. 따사로운 햇살이 창가로 비치는 한적한 오후. 탁구장 문이 열리고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옥수는 탁구채를 들고 가볍게 준비 자세를 취했다. 그녀 맞은편에는 수진과 지훈과 각각 라켓을 쥔 채 서 있었다. 자, 시작해볼까? 둘이 한꺼번에 덤벼도 이 할미를 이길 순 없을걸. 옥순이 웃으며 말했다. 수진은 잠시 어색한 듯 웃었지만 이내 라켓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어릴 적 기억이 손끝에 남아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탁구를 치며 느꼈던 따뜻한 순간들.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이 순간 선명히 되살아났다. 엄마, 나 기억나. 어렸을 때 항상 말했잖아. 공 끝까지 보고 치라고. 옥수는 이 순간이 오리라고 생각지 못했다. 딸과 함께 다시 탁구를 치게 되다니 가슴 깊숙한 곳이 뭉클했다. 공이 오가며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커졌다. 지훈은 열심히 공을 쳤고 수지는 자연스럽게 그에게 조언을 건넸다. 지훈이야, 공이 올 때는 무서워하지 마. 중심을 잡고 기다려야 해. 옥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장면 가족이 함께 웃으며 공을 주고받는 모습이었다. 잠시 후 게임이 끝나고 세 사람은 탁구장 한편에 앉아 숨을 고르며 담소를 나눴다. 수진이 입술을 살짝 깨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엄마를 찾기 위해 탁구를 놓지 않았어. 항상 어딘가에서 엄마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거든. 그래서 탁구 속에서 계속 일했어. 심리 컨설팅도 하고 스포츠 자문도 하면서 언젠가 엄마와 다시 마주할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 옥순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 다시 만났잖아. 지훈과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앞으로 셋이서 매일 탁구 칠 거죠? 할머니, 수진 이모가 앞으로 제 코치해주기로 했어요. 수진은 웃으며 지훈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다. 물론이지 지훈이야. 네 꿈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도와줄게. 옥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감사와 행복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게 돼서.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 손끝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잃어버린 세월의 슬픔은 있었지만 이제 함께할 시간이 있었다. 탁구장의 햇살 아래 새로운 시작이 조용히 피어났다. 이제 그들의 삶에 다시 희망이 깃들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함께 나아가는 행복한 길이 시작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족이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결국 서로를 다시 품어주는 존재입니다. 옥순과 수진, 그리고 지훈의 이야기는 긴 시간의 아픔을 딛고 다시 만난 따뜻한 기적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찾아오길 바라며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옥순과 수진, 지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